저번 영상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는 일단 한번 다뤘고요. 이번에는 그 여기 뷰포트 옵션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것들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블렌더에서 뷰포트 인터페이스 중에 뷰포트를 이제 그 다루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룬다고 하는 건 이제 나누거나 뭐 합치거나 또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죠.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자체를 뷰포트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란으로 화살표를 포인터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은 포인터가 이렇게 양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나뉘어져 있는 면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처음에는 좀 위치를 시키기가 약간 헷갈리는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그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보시면 요 네 귀퉁이로 이렇게 가져가면은 십자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십자 모양으로 커서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걸 그대로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제 위아래로 하면은 위아래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은 좌우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뷰포트 그 레이아웃을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그 역순으로 이 십자선에서 이렇게 그 귀퉁이의 십자선으로 포인터가 바뀌면은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쪽으로 뷰포트를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뭐 말로 설명하면 약간 애매한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뷰포트를 합치고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지금 여기 디폴트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패널 하나당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걸 한번 합쳐 볼까요? 이렇게 귀퉁이를 대고 위쪽으로 하면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죠. 화살표대로 이렇게 밀면은 합쳐집니다. 근데 요 귀퉁이는 합쳐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요 밑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그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 그 뷰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하나 온전히 하나로 이제 패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합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순서를 조금 맞춰서 이제 합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걸 먼저 이렇게 합쳐서 이쪽이 양쪽 패널이 이제 그 숫자가 같도록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뷰포트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걸 이제 다시 하나만 놓고 온전히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뷰대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눠서 쓸 때 아까처럼 못 들어가죠? 다시 로드를 하고 좀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뭐 나누고 합치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나누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명칭을 이제 3D 뷰포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3D 뷰포트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는 아웃라이너 그리고 여기는 뭐 프로퍼티 뷰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패널을 이제 용도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꾸는 버튼은 여기 위에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헤드 부분에
에디터 타입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게 아웃라이너거든요. 여기를 찍어가지고 내가 이 뷰를 아웃라이너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네, 여기서 아웃라이너 어디 갔냐? 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아웃라이너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3D 뷰포트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이렇고요. 그 각각마다 이제 그 패널이 어떤 특정 뷰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 기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3D 뷰포트니까 오브젝트를 이렇게 확인하고 뭐 돌려서 본다던가 모양을 확인한다던가 이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뭐 생성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3D 툴이 가지고 있는 그 3D 뷰포트의 기능을 그냥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는 옵션들이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죠. 패널로 보면은 뭐 이게 용도만 다르지 영역은 다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건 다 같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웃라이너로 선택을 하면 지금 요 옵션들의 모양하고 이 옵션들의 모양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이 에디터의 종류에 따라서 위에 뭐 아래 옆에 이렇게 옵션들이 다 그 용도에 맞게 이제 바뀌게 되죠. 일단 이거를 조금 빨리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찍었을 때 요 뒤에 그러니까 Shift하고 펑션 키 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눌러주면 바로 단축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키보드를 켜서 Shift F1 하면은 잠시만요. 단축키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F5가 3D 뷰포트고요. 만약에 이미지 뷰로 내가 옮겨가고 싶다 하면 F10이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이렇게 그 여기 에디터를 셀렉트 하려고 이렇게 마우스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도 뷰를 이렇게 6번, 뭐 7번 이렇게 에디터를 단축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5번이었으니까 지금 키보드 누르기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요 디폴트 뷰에서 에디터들의 그 사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를테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3D 뷰포트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명칭이 아웃라이너 그리고 프로퍼티 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맞게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을 이제 탭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위쪽에 탭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윈도우라고 있는데 블렌더 좀 멋있게 쓰고 싶다 하면 이 윈도우에서 토글 윈도우 풀스크린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멋있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이쪽에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켰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제 타이틀 바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이제 전 화면에 블렌더만 이렇게 떠서 화면을 조금 넓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이아웃 여기 위에 모델링, 스컬프팅, UV 에디팅 이렇게 쭉 그 전체 탭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탭을 누르시면은 각각 작업에 필요한 그 패널들을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모델링으로 가면은 모델링이 편하도록 그리고 스컬프팅으로 가면 스컬프팅이 편하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UV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이제 UV 에디팅으로 디폴트로 맞춰져 있는 패널들의 그 집합이죠. 레이아웃들이 나오고요. 이게 좀 쓰기 내 취향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불편하다 이랬을 때는 이쪽 끝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제너럴 탭에서 이렇게 있는 거에서 뭐 수정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또는 뭐
현재 있는 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바꿔갈 수도 있고요. 뭐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 펜슬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2D 애니메이션에 적합한 패널로 지금 패널이 변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는 큰 뷰로 쓸 거야. 뭐 타임라인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네, 이렇게 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큰 뷰만 쓰겠다 하면 이를테면 이렇게 잘 쓸 리는 없겠죠. 예를 들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나만의 레이아웃을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요. 잠시만요. 요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니셜로 WJ 이렇게 놓으면은 제 레이아웃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필요할 때 특정 작업을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내 마음대로 배치해서 쓰다가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돌리면은 디폴트로 쓰다가 또 이렇게 하면은 제 레이아웃으로 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거에 있는 뭐 뷰포트 옵션들을 조금 알아보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다 그러니까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레이아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구성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인데 기본적으로 이 안에 레이아웃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갖춰져 있을 뿐이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수합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파트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타 다른 툴처럼 이쪽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뭐 프레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플레이백, 뭐 킹, 그리고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를 주면은 뭐 여기 기본적으로 키가 표시가 되겠죠. 뭐 다른 3D 툴을 좀 다뤄보셨다면은 거의 뭐 비슷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2D 툴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점이 찍히면서 키를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스타트 프레임 그리고 여기 엔드 프레임입니다. 여기 엔드가 2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프레임은 이제 250 프레임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파란색에 있는 요 숫자는 지금 현재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정보는 이쪽에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네. 그래서 이제 셀렉트를 하면은 이쪽에 이제 간단한 정보들이 뜨게 되겠습니다. 3D 뷰포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에 그 얘를 대략 조정할 수 있는 툴셋이 이제 옆쪽으로 붙고요. 이 양쪽으로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하고 N 키를 누르시면은 네, 이쪽 양쪽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옵션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왼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와 오른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성질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선택을 하거나 또는 뭐 여기서 옮길 때 이렇게 매니플레이터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즈모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로테이션에 관한 거, 이거는 스케일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블렌더 유저들은 이렇게 크게 이 기즈모를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축키가 있으니까 단축키로 많이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간편하고 운영할 때 뭐랄까 좀 깨끗하게 볼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낯선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단축키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번 편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거를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쪽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 오브젝트의 정보들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뭐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위치죠. 로테이션, 뭐 스케일 이런 위치값과
회전값 그리고 스케일 같은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치를 변형할 수도 있고 뭐 이 여기 자체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수치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럼 10m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10m씩 쭉 보낸 거죠. 축별로. 그래서 다시 영어로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변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로테이션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여타 다른 3D 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탭이 이제 툴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 툴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툴, 이게 프로퍼티 이렇게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3D 뷰에 관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뭐 포컬 랭스, 클립 스타트, 클립 엔드 뭐 등등등이 쭉 있는데요. 뭐 포컬 랭스는 나름대로 이 뷰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에 그러니까 뭐 초점거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통은 디폴트로 그냥 놓고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보통 카메라 뷰고 카메라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어차피 렌더는 카메라에서 밖에는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디폴트로 이제 놓고 쓰는 경우가 많고 이제 클립 스타트와 클립 엔드는 화면을 끊는 그러니까 그 뷰포트에 어디까지 표시할지를 이제 정해주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지금 1km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이제 1m로 이렇게 줄인다면은 나오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게 너무 작게 잡았네요. 5m로 할까요? 5m면은 이 뷰포트가 여기서 5m 이상을 떨어지면 더 이상은 잘라내지면서 표시가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 디폴트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마야나 아니면 맥스에서 이제 파일을 그 FBX나 이런 걸 이제 불러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스케일 값이 조금 안 맞을 때 너무 크거나 하면은 이제 이 뷰가 1001km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클리핑 그 옵션에서 이 엔드 값을 조금 넓혀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다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을 뭐 조정해서 갖고 들어가도 사실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로컬 카메라라는 것은 이거는 카메라를 조금 여러 대를 설치를 약간 복잡하거든요. 별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카메라 뷰가 여기서는 카메라로 쓰이죠. 근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 뷰에서는 내가 다른 카메라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카메라 1 이렇게 놓고 카메라 뷰를 치면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001로 놓으면은 이 뷰에서는 카메라 001번 뷰 그리고 이 뷰에서는 카메라 뷰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뷰에만 국한해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을 정해 놓은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크게 사용처가 이렇게 엄청 뭐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뷰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렌더할 때는 그러니까 카메라 두 대가 한 장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렌더할 때는 어떤 카메라로 렌더를 할 건지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액티브 카메라라고 하는데 씬 카메라라고도 하죠. 이 씬 안에서 이제 어떤 카메라가 렌더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로컬 카메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카메라 요 뷰 안에서만 어떤 카메라가 비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카메라 여러 대의 그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을 때 그 뷰포트에서 어떤 카메라로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카메라 뷰는 이제 넘버패드 0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뷰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내비게이션을 하는 순간 이렇게 카메라 뷰가 풀려요. 이때 나는 그러기가 싫다. 그러면 카메라 투 뷰 이렇게 락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 뷰가 안 풀리고 카메라 위치가 뷰포트에 맞춰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뷰포트를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옵션을 빼는 순간 보이시죠? 이 뷰에서 지금 이 카메라죠. 이 카메라 락되어 있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카메라가 내가 내비게이션 하는 위치에 맞춰서 카메라가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자기가 쓰기 나름인데요. 이걸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뭐 또 그렇게 락된 카메라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들 층을 좀 넓히기 위해서 많이 친절해진 거예요. 예전에도 뭐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좋진 않았는데 뭐 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3D 커서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커서의 로케이션을 정할 수 있고요. 뭐 로테이션을 정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커서의 위치를 그때 커서 사용법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커서의 위치를 이렇게 Shift 누른 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커서의 위치를 이렇게 정했다 하면 커서 쪽으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게 과연 뭐 쓸모가 있을까 하시겠지만 사실 어마무시한 쓸모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뷰포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뭐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축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션하고 뭐 어노테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어노테이션은 지금 화면에 뭔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좀 표시를 해야 될 때 그때 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그리면은 뭐 메모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뭐 이 뷰포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캡처한다던가 해서 이제 협업을 하거나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쪽은 뭐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컬렉션즈라는 건 이제 이쪽 컬렉션즈하고 연동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컬렉션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